관광객이 늘다 보니 새로운 놀이기구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데 저것은 혹시 떡 맺힐 때 쓰는 도구? 떡 맺힐 때 그 한 거를 그 하나 하면서 버리지 않고 간직했다가 또 그걸 다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들어는 봤나 떡판 썰매. 역시나 아이들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새 놀이기구의 탄생이 임박했으니 도우미를 자처한 건 용마차. 작은 발상의 전환에서 시작한 한마을의 노다지 대작전. 새로운 놀이기구도 그 대열에 합격점을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합니다. 합격! 양구 얼음마을로 놀러 오세요. 이른 새벽 청담동 웨딩화보 현장. 백호랑이 해인 2010년 벌써부터 결혼식장에서 신노다지를 캐는 사람이 있다는데 신부를 바꾸는 저 마법 같은 손길에 그 비밀이 있는 걸까? 손님들 헤어 메이크업만으로 이렇게 바뀌지만 더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있을 거예요. 네. 이때 등장한 심상치 않은 저 가방이 신노다지의 단서. 총천연색 알록달록한 염료로 다짜고짜 신부의 고운 살결 위에 붙어지 들어가는데 이게 뭐예요? 네, 웨딩 타투라는 겁니다. 결혼식 올릴 때 우리가 밋밋하게 상체를 노출시켜 놓는 게 아니고 거기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동안 보았던 패션 타투에 대한 선입견은 버려라. 신부의 곱디고 온 살결을 캔버스 삼아 한 폭의 수채화가 아로 새겨지니 이건 뭐 예술이다 예술. 다만 예술의 길은 멀고도 험하니 기다림의 고통쯤은 감수해야 할 터. 자고로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단법. 고진감래 끝에 얻는 것은 내 안에 보석 있다. 한 땀 한 땀 값비싼 크리스탈로 수를 놓으니 작품당 가격도 만만치 않겠다. 이런 정도는 경우에 따라서 몇백만 원 하기도 해요. 한여름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결혼 시즌이잖아요. 어떠시겠어요? 상상하시겠어요? 끝났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힘드셨죠? 네. 기다림의 고통은 이미 잊어버린 지 오래. 제 몸이 액세서리가 된 거잖아요. 몸이 보석이 된 것 같아요. 개봉박두 조각작품으로 거듭난 신부의 눈부신 자태, 참을 인자 새기며 기다린 신랑의 고통도 한 방에 날아간다. 2년 전 세계에서 최초로 시도한 웨딩 타투 기법 때문에 그녀가 부르는 것이 곧 웨딩 타투의 값어치. 올해 세계 강연을 목표로 하는 만큼 고가의 웨딩 타투 기술의 수출까지도 기대가 된다. 드레스 코드하고 타투하고 굉장히 화려하면서 로맨틱한 그런 느낌이 너무 잘 배가 된 것 같아요, 오늘. 아마 이게 유행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없을 것 빼고 다 있다는 남대문에 노다지 캔 사람이 없을 리 없다. 숱하게 늘어선 남대문표 먹을거리를 단박에 평정해버렸다는 바로 이 호떡집. 대체 무슨 호떡집이길래 사진기에 담기는 호사를 누리는 걸까? 게다가 영화의 추위에 줄이 길기도 참 길다. 그야말로 호떡집에 불났다? 무슨 맛인데 이렇게 사 먹냐고. 그래서 지금 한번 사 먹어보려는데. 긴 줄 덕분에 지나가던 사람도 엉겁결에 줄 섰다가 단골이 되는 호떡. 사람 다니는 길을 막을 정도라 수시로 줄 세우는 것도 일인데 이것이 바로 불티나는 호떡의 비밀. 울긋불긋 당근과 부추 사이로 얼핏 보이는 당면의 하모니. 저것은 필시 잡채였다. 잡채가 들어간 일명 잡채 호떡. 듣지도 보지도 못한 기발한 메뉴인데다 그 속까지 옹골차게 꽉꽉 채워 보고만 있어도 속이 든든하다. 호떡과 잡채의 조화. 과연 그 맛은 어떨까? 바삭바삭한 거 고소하면서 안에서 야채가 나오니까 좀 맛있는데. 먹으면 든든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장사가 안 됐어요. 굉장히. 그래가지고 울기도 많이 울었지요. 너무 안 되니까. 무엇을 할까 생각하다가 김말이를 보고 창안을 했죠. 그래가지고 잡채도 했는데 조금 늘다가 보이지 않게 손님이 많이 들어가고 장사가 대박 난 거예요. 그렇다 보니 이 작은 호떡집에 딸린 식구가 굽고 포장하고 줄 세우는 사람의 수제자까지 넷이나 된다. 남대문에 쇼핑하러 왔다가 호기심에 사람들이 많아서 한번 사 먹어봤는데 정말 아이디어가 너무 독특하고 야 이거다 진짜 이거다. 나도 정말 해보고 싶다. 어려운 형편을 단박에 펴준 귀한 잡채 호떡이니만큼 다른 사람들과 노다지의 기쁨을 함께 나눠야 한다는 게 호떡 아줌마의 마음. 이렇게 많이 터지지 않아요? 무엇이 터져? 많이 넣어줘야 맛이지. 그 마음 고스란히 돌아오기 마련. 김말이와 호떡의 혁신적인 만남이 호떡계의 신노다지 바람을 일으키고야 말았으니 하루 매출은 어림잡아 호떡 1000개 이상, 한 달 매출만 2천만 원이 훌쩍 넘는다. 이러니 수시로 은행 나들이의 싱글벙글한 아줌마.
은행에 갈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중간에 가는 거예요. 은행 직원들도 다 아는 유명한 호떡? 저희한테 전화가 와서 앞에 호떡집 문 열었냐고. 오늘 비 오는데 장사해요? 막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하고. 하루 1000개 이상 팔린다는 호떡의 인기는 저축에게 비례하는데 아이 그럼 한 푼 한 푼 버튼 재미로 고생하지 이 촌디서. 어둠이 밀려오는 초저녁 새벽부터 준비한 잡채가 바닥을 드러내고 행여 잡채 호떡이 내 차례까지 안 올까 싶어 노심초사 마지막 손님들의 마음은 콩닥콩닥 뛰는데 이거 이모야 야채 이제 끝이야. 드디어 마지막 잡채 호떡. 그 행운을 거머쥔 주인공은 로또에라도 당첨된 기분이다. 네. 어제 좋은 꿈을 돼지 꿈을 꿨어요. 호떡 안 해요? 네 끝났어요 오늘. 아, 배고파. 잡채 호떡에 견줄 새 호떡도 곧 출시 예정이란다. 야채 호떡이지만 또 매운 호떡을 개발해놨거든요. 이게 개발하면은 그거하고 같이 해서 돈 많이 벌어서 어려운 이웃도 돕고 그래야죠. 또 다른 노다지 주인공을 찾아 나선 전라남도 해남. 다 바깥에서 키우시는데 방 안에서 키우셔. 뭐 사람도 그런 대접 못 받을 거예요. 궁금증은 점점 커져가는 가운데 동네 주민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그 집의 문을 열어젖히는 순간 방금 눈앞을 휙 하고 지나간 게 무엇이요? 눈 크게 뜨고 자세히 보니 영락없는 닭인데 거실 한가운데 떡하니 둥지를 틀어버린 닭과 병아리들. 귀한 닭이고 이쁜 닭이고 닭들이 따뜻한 걸 좋아하니까. 한마디로 애완닭이란 말씀. 그야말로 닭팔자가 상팔자 돼버렸다. 직접 닭을 키우고 부화도 시키면서 뿅알이 태어나는 과정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커갈 수 있으니까 그게 너무 좋아요. 오늘은 마침 부화하는 날. 부화기예요. 인공 부화기. 닭이 신기하고 예뻐서 취미로 키우기 시작한 애완닭. 그게 벌써 100여 마리로 늘어났다. 하지만 애지중지 닭이 어여쁜 이유는 또 있으니 관상용 닭은 분양하면 짭짤한 수입이 되고 더불어 달걀은 먹거나 팔 수도 있는데 그 덕에 애완닭 떼 빼고 광내는 호강 누린다. 이제 곧 분양을 가거든요. 이왕이면 곱고 이쁘게 해서 보내야 더 사랑받고 살 수 있잖아요. 마당에도 애완닭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 놓은 부부. 이쯤 되니 황금알은 덤으로 따라온다. 따뜻하죠? 한번 만져보세요. 알마다 다르는데 고급 종들은 5만 원짜리도 있고 1만 원짜리도 있고. 흰닭. 소문 듣고 애완닭 구경하러 온 손님. 아이들이 정서적으로나 좀 정신적인 건강이 필요하다면 좀 몇 마리 갖고 가고 싶습니다. 몇 마리 가져가겠다니 닭이 뿔났다. 한 마리에 얼마나 하는지 알고나 하시는 말씀인지. 우아한 자태와 개성 강한 고급 닭들은 보통 2, 30만 원에서 무려 1000만 원을 호가하는 닭도 있다. 모르는 사람 같으면 30만 원씩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결국 애완닭의 치명적 유혹에 넘어가 고가의 애완닭을 구매하게 이르는데 키우는 재미에 분양하는 기쁨까지. 이게 바로 황금알을 낳는 닭이 아니고 무엇이랴.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닭 잘 키우시고. 이게 아마 머지않아서 아마 큰 하나의 돈벌이로서도 크게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예쁜 애완닭 키우세요. 깜짝 놀랄 노다지가 있다고 해서 찾아간 곳. 그런데 트럭 하나 가득 싣고 오는 저것은 버려진 페트병들. 이 쓰레기 어디다 다 처분하시려고요? 무슨 쓰레기야? 이게 돈이야, 돈 다. 페트병이 돈이 된다니 이건 또 무슨 해괴한 소리? 어마어마한 페트병산이 이동하는 곳은 바로 페트병을 깨끗하게 수세하고 분쇄하는 재활용 기계. 그 다음 과정으로 드럼 세탁기를 거치면 버려진 페트병도 말끔한 얼굴로 뽀얗게 재탄생하게 되는데 이걸 깨끗이 세척해서 옷 만드는 원료로 사용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페트병으로 옷을 만든다고? 듣고도 의심스러운데 색깔별로 분리해 절단 과정을 여러 단계 거치고 나면 이렇게 고운 가루로 변하는 페트병. 이게 아니 여기 한 컵이 얼마나 하는데요? 정확하진 않지만 약 대략 50만 원 정도. 페트병으로 옷을 짜기 위해서는 가루를 다시 방사 가공을 통해 실로 뽑는 작업을 거치는데 가락국수처럼 뽑아져 나오는 저것이 바로 페트병을 재생한 원사. 신기하죠? 페트병을 재생해서 이렇게 다시 만들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신기합니다. 재활용 섬유는 기능이나 품질 면에서 폴리에스테르 섬유와 거의 동일해 그 쓰임도 늘고 있다는데 여기 나가면은 이제 친환경적인 직물이 됩니다. 일반 등산복이라든지 양말이라든지 일반 사람들이 사용하는 의류에 적합한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드디어 본격적인 페트병 의류 만들기가 시작되는 과정.
페트병 섬유로 직주한 원단에 형형색색 염료로 물을 들이면 오히려 일반 원단보다 색상도 훨씬 훌륭하다고. 눈부신 원단으로 탈바꿈한 페트병의 변신이 도통 믿기지 않는다.